자, 채널 제네시스박 오늘은 천자봉 플러스 정상열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경매 쪽에서는 정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혹시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또 처음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대표님 좀 본인 소개 한번 좀 간단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자봉 플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원 집행관실에서 약 한 30년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실전 경매, 실전 명도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아주 제 강의를 듣고 실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저 자신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금 우리 제니스 박님께서도 소개했지만 경매 명도 백문백답 책은 제가 현직에서 많이 경험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구독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책이 이제 경매 명도의 특급 비밀 백문백답 이 책을 쓰셨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네. 이장원 세무사 그리고 김진구 변호사님이 쓰신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책. 네네. 이 책을 이제 감수를 해주셨죠. 네네네. 그렇죠. 네네.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이면은 굉장히 많은 그 경험 하셨는데 경매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제 요즘에 특히 관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경매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님께서는 좀 경매를 좀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네.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경매를 하는 입찰법정에서는 약 한 50대 분들이 정년 퇴직해가지고 네. 좀 월세 같은 걸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 물론 그분들은 우리는 이제 복덕방 경매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입찰법정에 보시면은 30대들이 많아요. 30대 분들. 예. 그분들은 생각이 보통 50대하고 또 틀립니다. 무슨 물건을 사가지고 발상에 전환을 하고 일하는데, 네. 저는 이분들이 경매 현장에 나오는 것을 보고, 네. 지금 이 시대는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발상의 전환,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는 것을 느끼는데, 저는 이 경매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인생 역전이다. 인생 역전. 또는 천지창조다. 천지창조. 예. 네. 20대, 30대들이 나름대로 월급을 받고 나이 60대까지 이 소위 말하는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경매를 잘 배우고 열심히 한다면은 정말 빠른 시간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은행 직원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20대 후반에 있는 은행 직원이 경매를 배우면서 제가 한 말이 그거 말입니다. 너는 앞으로 30년 뒤에 지점장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7, 8년 뒤에 건물주가 될 것인가? 그런 나름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제가 책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 이야기를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나이 60세까지 근로소득으로서 근무를 해봤지만 우리가 20, 30대 그 일을 할 때 그때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그 노동력하고 50대 됐을 때 노동력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입찰법정에서 찾아오시는 30대들은 정말 깨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은 입찰법정의 물건을 보더라도 주택보다는 비주택, 상가, 공장, 토지 위주로 이렇게 많이 접근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인생 역전이다, 천지창조다. 이거를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인생 역전, 천지창조. 저도 처음에 공부하는 건 경매 공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낙찰은 못 받고 일반 투자로 해가지고 하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경매에 대해서 다시 좀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제 하반기부터 좀 저도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전세 사기다, 빌라왕이다, 굉장히 좀 이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경매 관련된 내용이 이제 민사집행법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법들이 또 있고. 예. 그런데 최근에 개정 내용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좀 이게 어떤 내용이 좀 바뀌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그 입찰법정에서 그 경매로 들어오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이제 예. 경매 뭐 보통 사람들은 보통 경매법정이라 하는데 네. 경매법정이 아니고 입찰법정. 입찰법정. 예, 경매법정은 93년도에 예. 93년도 초까지는 경매법정이었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경매라는 것은 경쟁에서 매각한다는 뜻인데 네. 서로 손을 들면서 네. 자 우리 법원에서 경매법정에서 진행할 때는 예를 들자면은 뭐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 경매 시작합니다 하면은 누가 손을 들어가지고 여기다 뭐 들고. 5억 5천 아. 어떤 사람은 5억 6천 네네네. 막 이렇게 한 것이 손을 들고 서로 호가를 외치는 거 네네네. 그게 그때는 경매를 하고 네. 지금은 우리가 그 종이에다가 그렇죠. 자기가 쓸 금액을 네. 아무도 모르는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예. 커튼을 치고 자기 금액을 적는 거 그래가지고 대봉투에 탁 넣는 거 이렇게 네. 입찰. 누가 내 금액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최고가 입찰자를 이제 개찰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입찰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을 갈 때 이제 입찰 법정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입찰 법정. 네. 네. 그래서 이제 입찰 법정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뭐냐면은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우선권. 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경쟁을 하더라도 당신한테는 우선권을 준다. 그러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그 우선권이 우리 입찰 법정에서는 공유자 우수매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자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 우선권을 주는데 네. 이번에 그 전세 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바뀐 것이 예. 임차인한테도 우선권을 주는 임차인 우수 매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임차인 우수 매수. 우선 매수. 자, 이게 좀 어떤 거죠? 자, 네. 임차인 우수 매수는 글자 그대로 전세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 사람들은 일단은 그 집이 경매로 넘어왔을 때 네. 임차인의 우수 매수를 본인한테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런데 여기서 우선이라는 것은 가격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선이 중요한데 예. 무조건 이 가격에 자기가 우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일단은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네, 그 집에 그 가격을 산 사람이 있다면은 네. 그 가격에 임차인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 거기 뭐 1억 5천에 누가 입찰자가 들어왔다. 네. 그 A라는 사람이. 네. 그러면 1억 5천에 A라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자 1억 5천에 들어왔으니까 임차인 당신이 이 집을 사시겠습니까? 예, 사겠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에 된다는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본인은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억 2천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1억 5천을 하면은 이제 좀 약간 그것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보통 추세라 보면은 지금 그런 집들은 조금 입찰을 잘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우리 임차인 우수매수 하시는 분들도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요령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네네네. 굳이 네. 자기가 우수매수 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제출하지 말고. 네. 법정에서 예, 예. 가만히 앞에서 동량을 조금 동량을 네, 네, 보세요. 네네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네. 다만 그 집이 누가 입찰 봉투가 들어왔다는 네네.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예, 예. 보통 법원에서는 이 개찰하기 전에 먼저 불러주거든요. 네네. 금일 입찰 봉투가 제출된 사건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불러줄 때, 내 집이 입찰자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은 아마 그 가격에 아마 부를 때 자기가 사고 싶으면 나가야 되고 네네. 만약에 입찰 봉투에 그 사건 번호가 부르지 않는다면은 오늘 입찰자가 없다는 없다. 겁니다. 네네. 없는데 굳이 제가 사겠다고 들어가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가격에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최저 가격에. 그러면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20% 또는 30% 절감되니까. 그렇죠. 다음에 제가 이 방법을 또 택하면 되지 않을까. 다만 법원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에게는 우세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용지가 여기 있습니다. 돼 있지만 굳이 서면으로 가지 마시고 네. 우리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 내용을 딱 보고 있다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분위기 보면서 신중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서면 신청하는 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아니다. 선택이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처음 접하고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팁을 알려주시는데 이거 말고도 이 대표님께서는 30년 동안 실무에서 계셨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뭐 카페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근데 뭐 인기는 없어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아까 뭐 우리 소개할 때도 네. 뭐 책 이야기 했지만 네. 사실은 이 첨풀 TV라고 있는데 네네네. 거기는 이제 명도 관련 네네. 정말 우리 회원님들은 낙찰은 잘 받는데 사후 처리, 네. 뒤 처리를 못해요. 네.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네. 낙찰을 받고 대금 납부를 다 냈는데 예. 석 달이 되고 넉 달이 되고 그 집에 주인 행세를 못해요. 낙찰자가. 네네네.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데 반대로 우리 낙찰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아니 법원에서 이렇게 늦게 되는 것이 당연히 늦게 되는 순서구나.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럼 뭐 기다리는데 낙찰되고 나서 그때부터 대출 이자는 본인이 다 갚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대출 이자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낙찰을 받으면은 이 투자자가 투자 이유를 투자율을 남기려면은 예. 아니 낙찰을 받고 보통 사람들이 그 지출이 안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낙찰자들은 고정 지출만 나가면 돼요. 즉 대출 이자 또는 내가 저 집을 샀으니까 재산세 그것만 나가면 되는데 저렇게까지 석 달, 넉 달 동안 내가 집을 인수를 못하다 보니까 월세도 못 납고 계속 공과 공실로 돼 있고 또는 채무자가 뭐 배째를 하면서 버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7개월, 8개월 뒤에 뭐 합의, 그것도 이사비를 주가지고 많이 주가지고 합의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 분명히 저분들은 경매 공부를 했는데 왜 이런 사후 처리 어떻게 하면은 쉽게 내 집을 내가 점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최소 비용으로 최소한 시간에 내가 명도할 수 있는 이런 공부는 왜 안 할까? 막 이런 것이 제가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정 댓글과 본문 더보기에 남겨놓을 테니까 대표님 그 유튜브 채널 그리고 책 그리고 이제 카페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까 이제 그 개정된 사항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이런 개정이 좀 더 일찍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뭐 또 정해진 룰이라는 게 있고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제 임차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다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매매 계약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도 좀 이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대표님? 우리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매 공부도 조금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즉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차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세로 들어갈 때 좀 나름대로 좀 신중히 하고 시세보다 전세금이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 시세보다 뭐 높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너무 조금밖에 차이 안 난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뭐니 해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실히 봐가지고 뭐 지금은 뭐 등기 증명서지만 옛날에는 등본이라 했습니다. 보면서 자기보다 먼저 오늘 전입해야 되는데 먼저 건저당이나 뭐 압류가 있나 없나 그걸 보시고 거기에 있으면은 좀 그 집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피하는 게 낫죠. 그리고 뭐 조금 일단 전세로 들어가 가지고 요즘에 보통 들어가면은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정 꼭 그냥 가입하셔가지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번에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약간의 그 법 개정에서 약간 바뀐 게 한시적으로 바뀐 게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이 집이 경매로 넘어오면은 제일 먼저 매각 대금에서 돈을 주는 것이 그 집행 비용인데요. 집행 비용을 빼면은 이제 그 국세, 지방세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당해세, 당해세를 우선적으로 거기서 매각 대금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당해세라는 것이 우리 전세에 살고 있는 임차인보다
뒤에 대해서도 네. 그 법정 기일이 뒤쪽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문좀 뽑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2023년 4월 1일부터 되는 매각 결정 기일이 되는 그 사건부터는 네. 우리 당에서가 빼는 게 아니고 임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해 준다. 네. 이런 것이 좀 바뀌었고 네. 다만 당에서가 임차 보증금 전입보다 먼저 앞에 돼 있으면 그거는 우선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임차인들이 좀 들어갈 때 내 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네. 조금 공인중개사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 좀 해가면서 의논해서 우리 들어가시면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향도 되고 또는 조금 요즘에 대중적으로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그 무료 강의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매 공부도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록 임차인 중에서도 특히 사회초년생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저도 기억하는데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초년생이신 분들도 아무래도 처음부터 매매 계약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임대차 계약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그 사회초년생들이 좀 20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보니까 야, 우리도 참 고등학교 3학년생들 상대로 네네. 이 보이스피칭 또 네.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네. 이것도 좀 교과서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명히 생각이 있어야 듭니다. 됩니다. 네. 특히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네네. 진짜 그냥 필수로 좀 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당해서는 아마 대부분 또 모르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확인하셔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